지금까지 아파트 주거 문화가 초래하는 것은 사람들의 거주에 대한 관념을 점점 내향화시킵니다. 인터널라이즈를 합니다. 사람들 하여금 바깥 세상, 이웃, 옆집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사람을 점점 집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배려, 이걸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파트 주거 구조입니다. 아파트라는 구조 자체가 그렇고요. 한국이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주거 관념의 내향화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은 모델하우스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유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델하우스는 한국이 특별하게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모델하우스는 그 아파트에 쓰는 기자재가 어떤 종류인지 샘플 정도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델하우스가 실제 사는 집보다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다음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게 될 혹은 살게 될 그 지역에 모델하우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대충 시내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 동네의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살 때 내가 사는 곳의 이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의 안쪽만 보는 겁니다. 방이 몇 개이고 문이 어디로 나와 있고 창문이 어느 쪽으로 뚫려 있고 점점 우리가 집을 생각할 때 집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로케이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의 내부 구조, 내부 평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점점 이웃 바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한국의 과잉 발전된 모델하우스 제도입니다. 모델하우스가 얼마나 여러분들 속이는지 아시죠? 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하우스에 있는 예를 들어 테이블, 침대, 식탁 같은 거는 다 실제 사이즈보다 작습니다. 그래야 아파트가 커 보이니까.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시면 당연히 높은 신발을 벗깁니다. 그래서 낮은 슬리퍼를 신게 합니다. 그래야 천장이 높아 보이니까. 거기 아주 키 큰 그 도우미 아가씨들이 안내를 합니다. 모델하우스 가시면 절대로 금기되어 있는 그 아이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들이 싫어하는 곰국 끓이는 솥 이런 건 절대로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집을 안 삽니다. 그런 그 하우스웍에 대한 그 기억이 떠올라서.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모든 게 깨끗하고 마던하고 화려한 것만 시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모델하우스 못 보고 집을 사니까 우린 주택에 관해서 아주 그 내향적인 생각을 내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나라는 아파트 거실을 보시면 저는 그 페드리 칼라티라고 썼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거실을 보시면 거의 극장 수준입니다. 오디오 시설 잘 되어 있고 TV, 벽면 TV 40인치, 30인치 그래서 극장 어떤 분위기 속에서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보다는 그냥 극장 같은 자기 거실 안에서 TV를 보거나 야구 중계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 감상을 하거나 점점 더 안으로 우리 의식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파트가 끼치는 폐해는 아파트는 점점 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어떤 서열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 아파트는 한국 사람들을 점점 더 한 줄로 줄을 세웁니다. 이 한국식 평등주의입니다. 평등주의가 아니라 평수, 등수로 모든 사람을 획일화시킵니다. 옛날에 단독주택에 살 때는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들으면 혹은 동네 이름을 들으면 평수만 들으면 대한민국 전 국민을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수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획일화, 서열화 되다 보니까 애들은 같은 평수들끼리 모여 살고 부모들은 따라서 애들끼리 노는데 덩달아서 부모들끼리도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열 사회를 아파트가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곳곳에 한국 사회의 폐쇄 공동체,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증가하고 있고요. 참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그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는 시선은 권력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강남 쪽에 오시면 높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고 거기 못 사는 사람은 올려다봐야 되는 그런 시선이 있고 그런 것들도 동네를 붕괴시키는 아파트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이런 동네를 살릴 것일까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택 정책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아파트 자체가 사회 자본을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사실 아파트가 나름대로 이웃 공동체를 만드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실현하지 않아 지금 대한민국의 특히 서울 같은 55%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말로는 뭐 아파트 세상을 아주 비판하시지만 그 뜻 있는 건축가들은 아파트를 비판하지만 계속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여전히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최근에도 강동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서베이를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하고 공동체, 뭐 이웃 사촌, 사회자본의 정도를 비교해 봤더니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 동네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특히 뭐 이웃 사촌이 없고 이웃 사람하고 원수처럼 지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역시 주거 기간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 주택 정책이 좀 사람들로 하여금 한 동네에 같은 지역에 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지역이 적어도 동네 살리기에 관해서는 아주 그 절박한 어떤 주택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저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 이런 거 얘기하는 그 퍼트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를 자주 옮겨 심으면 이 가든, 숲이 만들어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사람도 이사를 자주 다니면 절대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뭐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이사를 자주 다녔겠지만 좀 이제는 좀 정주하는 좀 그런 주택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간 정책에 관련해서 아까 제가 동네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제 스토리라고 얘기했는데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확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책, 걷기 공간의 확충, 그다음에 곳곳에 좀 사람들이 좀 만나서 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